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할까, 내 심리 문제에 더 문제를 주지 않을까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묵혀왔던 살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보통 한두 달 동안 찐 살이 아니라 아주 적게는 1, 2년, 그리고 많게는 몇십 년까지 야금야금 계속 축적이 되어온 살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살이 점차적으로 찌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굳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진대사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면은 활동량도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것이 가속화가 되면서 점점 몸이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게, 신진대사가 더 저하되는 게 빨라진다라는 거죠. 뭐 아무튼 간에 어느 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점점 살이 쪘는데 문득 돌아보게 되니까 이렇게 내가 고이고이 찌워놨던 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갑자기 리즈 시절을 떠올려요. 당장 뭐 한 달 전, 뭐 6개월 전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리즈 시절을 떠올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 모델을 떠올리게 되거나 하면서 과도하게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내가 찌어온 시기는 최소 몇 년에서 수십 년까지인데 그것을 그만큼 찌어온 살을 감량하고자 하는 거는 뭐 대부분 3개월 아니면은 길어봤자 한 6개월 이런 단기적으로 목표를 잡고 무리한 과도한 설정을 해서 목표치 감량치를 과도하게 설정을 하게 돼요. 근데 과연 그래야 하는 건가,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 이 살이 야금야금 찌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내가 이제 내 몸을 아예 안 보고 살지 않는 이상 분명히 살이 찌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때때로는 이제 다이어트를 마음 먹기도 해요. 그래서 뭐 좀 빼볼까 하다가 또 이내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냥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좀 살다가 다시 또 다이어트를 좀 반복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심리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상처가 아주 크게 발생을 할 만한 계기가 생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이 살들을 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생한 상처의 크기만큼 이 큰 목표를 감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리 문제에서 또 요요가 오게 되고 뭐 그런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간이 문제냐, 좀 장기적으로 빼야 되냐, 이런 거는 꼭 아니에요. 저는 이 단기 다이어트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쓰이는 에너지 그리고 몰입도 집중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과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병행을 해서 진행하기에는 장기전으로 가는 거는 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무리해요. 내 일상에 지장도 영향도 너무 많이 주고 나도 그만큼 지치고 몸도 썩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단기 다이어트를 많이 이제 설정을 하는 편이고 단기 다이어트 자체가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간이 아니라 목표치예요. 그래서 무조건 첫 다이어트의 목표치는 당부를 드리건대 3kg을 넘지 않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은 상관이 없지만 대체로 다이어트를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그리고 안 해봤고 내가 잘 몰라 3kg가 어느 정도의 이제 노력이 필요한지 잘 몰라 하시는 경우에는 이 3kg을 몇 달 안에 빼는 게 이제 나한테 무리가 없는지조차도 대중을 좀 잘 못 잡으시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대사율마다 이제 개인차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리미티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 경우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제 저라면 이제 3kg이 순수하게
체지방만 빠지는 것은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되고 좀 다소 타이트하고 무리하게 해야 돼요. 3kg이 어느 정도냐면 지방이 1kg 정도 덩어리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이제 순수하게 체지방만 3kg이 빠진다라는 건데 2주에 이렇게 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고 그냥 군것질 끊고 그리고 식단 조절 조금 하고 하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면 저는 제 경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경우는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에 3kg를 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3kg을 뺄 거야. 이런 리미티드는 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한계를 두는 거기 때문에 강박이 반드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박은 발생 안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한 달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기간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는 3kg을 뺄 거야.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3kg 일단 목표로 했어. 라고 정해진 이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을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면 대략 한 달 전으로 해서 그 정도 한 3kg 정도가 빠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심리 문제가 크게 유발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작용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성의 경우, 이거는 여성에게 해당이 됩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목표를 설정을 할 때에는 이 소소한 목표를 정하고 그걸 성취해 나가고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이 필승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자의 마음 자체는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재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행복감으로 성취감으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예를 들어서 남자는 어떠하냐. 남자의 경우는 미래 행복을 추구를 해요. 지금 현재 당장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아도 미래에다가 커다란 목표를 놓고서 그것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이런 기본적인 미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피드백이 오지 않아도 그리고 노력이 힘들어도 그때그때 스트레스만 처리하고 즐겁고 재미있을 수만 있다면 계속 미래에 있는 행복을 향해서 이제 내일은 이룰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추구해 나가는 게 남자의 마음작용인데 여자의 경우는 이 현재 행복 자체가 지금 당장 충족이 되지 않고 어떠한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피드백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미래 행복 자체를 꿈꿀 수가 없게 됩니다. 가령 내가 지금도 이런데 과연 앞으로도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이 미래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목표를 상실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소소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내가 이루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번에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는 건 여성분들한테는 적합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시도하고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조차도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다이어트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뭔가 기타 시험을 치를 때도 어떤 목표가 됐든 간에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행복이 충족이 되고 나서 또 다른 미래 행복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 목표는 3kg 정도 내가 빼도 3kg 정도는 사실 안 빼도 그만이고 빼면 좋고 그런 체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좀 심리 문제가 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다라는 좀 팁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연말과 연초의 압박감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